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골든스테이트가 살짝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12승 5패의 성적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바로 이 선수, 디앤서니 멜튼이 빠진 이후에 3승 3패에 그쳐 있는데요. 자, 디앤서니 멜튼은 다들 아시다시피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잘 나가던 골든스테이트에게 악재가 생기고 말았는데, 자, 디앤서니 멜튼 전천후 활약을 펼쳤습니다만 ACL이 파열되는 수술로 인해서 시즌 아웃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아직 시즌 초반인데 또 갈 길이 멉니다. 네, 12승 5패의 성적은 대단히 뛰어나지만, 자, 그래도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또 골든스테이트는 지금 분명히 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디앤서니 멜튼이라는 이 훌륭한 선수의 시즌 아웃 소식을 접하고 말았습니다. 자, 6경기 뛰면서 10.3득점, 그리고 37.1%의 3점 성공률, 그리고 기록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주 훌륭한 수비력까지 모든 걸 겸비하고 있었던 선수였는데 아쉽게도 시즌 아웃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지에서 멜튼을 트레이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일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이미 1차 에이프런에 하드캡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DP 같은 경우에는 부상 선수가 발생했을 때 그 자리를 또 쓸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대신에 그 자리는 또 비워야 되고, 그리고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현재 1차 에이프런에 하드캡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설령 DP, Disabled Play Exception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멜튼 트레이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일단은 현재의 룸이 지금 보시면은 정말 얼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P는 6.4mm예요. 그런데 골든스테이트가 사용을 하려면 6mm를 비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멜튼이 트레이드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12월 15일까지는 트레이드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월 15일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디앤서니 멜튼은 오늘도 골든스테이트 벤치에 앉아 있더라고요. 상당히 유한 성격, 그다음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선수들과도 엄청나게 또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또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멜튼을 그렇다면 단독으로 쓸 수 있나? 아니면 패키지로 묶을까? 또 이런 고민이 생길 텐데, 일단은 멜튼 혹은 조나단 쿠민가, 더 GP2, 캐번 루니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부상을 입고 시즌 아웃된 선수이기 때문에 디앤서니 멜튼은 윈나우 팀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윈나우 팀이 받을 이유가 없죠. 대신에 브루클린 네츠 같은 리빌딩을 하거나 혹은 쫙 셀러리가 비는 팀들이 이런 만기 계약을 통해서 오케이, 내가 부상자 받아줄 테니까 픽이라도 가져와, 이런 팀들에게 트레이드 문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미네소타 팀볼브즈, 단테 디빈첸조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링크가 돼 있었는데 그런 팀들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픽도 같이 함께 또 패키지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셀러리를 보시면 당연히 여기서 언터처블 선수들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즌에 완전히 자유계약으로 풀리는 선수들도 있죠. 바로 디앤서니 멜튼, 그리고 GP2, 네, 그리고 또 캐번 루니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조나단 쿠민가는 이제 리스트릭트 프리 에이전트, 제한적인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게 되는데, 지금 쿠민가 같은 경우에도 디앤서니 멜튼이 시즌 아웃됐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 자체는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앤서니 멜튼 단독으로는 트레이드가 쉽지 않고, 쿠민가의 금액까지 더해진다면 그래도 20mm 넘기 때문에 저는 조나단 쿠민가가 패키지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디앤서니 멜튼 트레이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디앤서니 멜튼이 지금 12.8mm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1년 계약을 맺은 것도 부상이 많았던 멜튼에게는 나쁘지 않은 계약이었는데, 이 부상으로 인해서 다음 시즌에 자유계약 선수가 되고, 그리고 다른 팀들과 경쟁이 덜 붙을 테니, 자, 내년에 27살이 되고 FA로 풀리는 디앤서니 멜튼과 아주 저렴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논거로서 첫 번째, 일단 27살에 젊고, 그리고 최근 부상 이력을 고려할 때 꽤나 가격이 쌀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락커룸에 상당히 잘 녹아들었고, 모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동료와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이 멜튼을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멜튼을 결국 트레이드하지 않을 거고 남겨놓을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앤서니 멜튼을 트레이드한다면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픽을 붙이는 게 현실적이겠죠. 디앤서니 멜튼 단독으로 팔리긴 어려우니까. 자, 그렇다면 1월, 그 다음에 트레이드 마감일인 2월 직전까지 굉장히 활발한 논의 자체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워리어스가 만약에 정말 더 빅딜을 원한다면 디앤서니 멜튼 플러스 픽,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GP2, 쿠민가, 루니,
이렇게 입맛대로 붙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앤서니 멜튼과 픽을 붙이고 예를 들어 쿠밍가나 GP2, 루니 3명 중에 또 2명을 더 붙인다면 저는 일반적인 롤 플레이어를 데려오고자 트레이드를 저는 염두에 두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그 정도의 네임밸류나 또 실력의 소유자를 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매체에서 이 멜튼의 트레이드 후보, 대상 후보를 꼽았는데 헤이우드 하이스미스, 네, 그리고 패트릭 윌리엄스, 마커스 스마트, 코디 마틴, 데니 아브디아, 브루스 브라운, 브라이언 센사보, 말콤 브럭던, 케빈 허더 등등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저는 저 중에서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브루클린 네츠 쪽에 캠 존스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도리언 피니 스미스나 혹은 데니스 슈로더 정도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저 9명 중에 정말 트레이드가 된다면 저는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한 매체의 이야기니까요. 물론 오면 다 도움이 되는 선수들이죠. 하이스미스, 윌리엄스 전부 다 훌륭한 윙이고 마커스 스마트는 뭐 디앤서니 멜튼의 살짝 업그레이드잖아요. 그리고 코니 마틴이나 데니 아브디아, 브루스 브라운, 브라이언 센사보는 또 윙에서 뛸 수 있고 말콤 브록던은 뭐 아주 훌륭한 볼 핸들러이자 슈터이기도 합니다. 자, 케빈 허더는 올 시즌에 3점이 많이 망가지긴 했는데 뭐 허더는 힐드가 있기 때문에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디앤서니 멜튼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트레이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디앤서니 멜튼의 셀러리는 12.8mm예요. 그리고 멜튼의 단독 트레이드를 위해서는 멜튼 셀러리 플러스 0.5mm까지만 받아올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유가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13.3mm짜리로 뭐 얼마나 좋은 선수 데려올 수 있겠어요. 그럴 바에야 뭐 애매한 업그레이드 할 바에야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움직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멜튼 플러스 다른 선수들을 묶어서 팔면 미니멈 샐러리로 따로 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나간 만큼 또 그 선수를 데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14인 로스터를 채워야 돼요. 그렇다면 결국 미니멈 샐러리로 2명을 중간에 또 수혈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말처럼 쉬운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내보내는 샐러리보다 살짝 적은 샐러리만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사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드는 것인데 이 선수들의 몸값을 다 더했을 때 선택지가 확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제스 무디는 왜 언터처블이죠? 모제스 무디는 왜 이야기가 없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제스 무디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참 NBA도 계약 구조가 복잡합니다. 이 포이즌 필이라는 그런 이 규칙이 적용이 되는데 보내는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는 모제스 무디의 연봉, 올 시즌 연봉 5.8mm 매겨지지만 받는 팀은 거의 약 2배의 연봉을 측정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샐러리를 맞추기는 대단히 어렵죠. 우리는 한 6mm 보내는데 받는 쪽이 뭐 11mm, 12mm야.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모제스 무디를 넣고 무언가를 하긴 쉽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디앤서니 멜튼도 쉽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디앤서니 멜튼과 그 다음에 픽 그리고 케번 루니, GP2, 쿠밍가 중에 섞어서 패키지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아까도 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듯이 디앤서니 멜튼이 워낙 인성이 좋은 선수고 골든스테이트의 동료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27살에 불구하고 부상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고 주가가 낮아진 이 선수와 저렴한 금액의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골든스테이트는 현재 멜튼의 부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골든스테이트의 성적은 12승 5패로 상당히 훌륭하지만 지금 11월 말부터 시작되는 12월의 일정이 상당히 험난해요. 언제든지 승률이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최근 2경기 연속 4쿼터에 형편없는 역전패를 떠안았습니다. 디앤서니 멜튼의 부재도 컸고 그리고 디앤서니 멜튼 대신해서 출전하고 있는 린디 워터스 3사나 모제스 무디는 3점이 괜찮지만 나란히 출전 시간이 늘어난 GP2나 포zem스키는 올 시즌 3점이 거의 뭐 벽돌 던지는 수준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디앤서니 멜튼이 보여줬던 수비에서의 에너지도 찾기 힘들고 멜튼이 보여줬던 스페이싱 이런 효과들도 사라지다 보니까 지금 멜튼의 빈자리가 상당히 큰 거죠. 더구나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브루클린 네츠 이 두 약팀은 아니지만 젊은 팀들에게 완전히 에너지를 압도당하면서 4쿼터를 역전패로 떠안았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골든스테이트의 구단 수뇌부가 조금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멜튼의 부재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 멜튼 빠진 이후에 3승 3패고요. 또 디앤서니 멜튼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 건 맞지만 윈나우 팀에게 로스터 한 스팟을 차지하는 선수가
그것도 12.8mm의 가치를 지닌 선수가 이 선수를 끝까지 데려갈 수도 있겠지만 트레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멜튼이면 다른 상위권 팀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시즌 아웃된 멜튼이기 때문에 탱킹 팀으로 보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혹은 뭐 그냥 올 시즌에 딱히 봄농구에 대한 생각이 없는 팀으로 아마 그 대상을 좁히게 될 텐데,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디앤서니 멜튼,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픽, 그리고 뭐 쿠민과 루니, GP2 등을 활용해서 로스터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래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빅딜이 일어난다면 소소한 롤플레이어보다는 판을 키우더라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스테픈 커리와 드레이먼드 그린, 앤드루 위긴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주전급 선수를 데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디앤서니 멜튼 참 뭐 인성도 좋은 선수고, 골든스테이트에 아주 잘 녹아들었고, 저도 골든스테이트와 댈러스 경기를 보면서 야, 진짜 멜튼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애석하게도 ACL 파열로 결국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자, 멜튼이 다음 시즌 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12월 중순 이후에 디앤서니 멜튼과 관련한 또 재밌는 소식들 나오면 묶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